270만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자영업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진단 시선의 박정민입니다. 자, 요즘 가을, 단풍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단풍 같은 분, 이 소상공인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신 분, 우리 배은희 전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8대의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지경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현재 새누리당 수원 건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국회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하고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는 국회의원 할 때는 비례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또 정부의 정책, 예산, 국회 법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역구를 맡아서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정치를 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국회의원이 할 일, 이거는 시의원이 해결할 일, 이거는 시장이 해결할 일, 구청장이 해결할 일,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어려운 거는 한꺼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서 해야 될 게 진짜 더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굉장히 정도 많이 느끼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용산에서 이제 공천을 좀 실패를 하셨고, 네. 또 수원으로 이제 전략공천에 대해서 수원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부딪히셨는데, 조금 아쉽게도 19대 네. 입성을 조금 하시는 데는 실패를 하셨어요. 조금 이게 되돌아 본다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건지. 예, 전략공천을 받다 보니까 사실 선거 기간 임박해서 공천을 받아서 제가 건선구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기간이 3주밖에, 거의 3주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시간적으로 짧은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더 많은 분들을 뵙고 내가 왜 건선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할 기회가 더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용산시청에 안 돼서 건선으로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네. 건선으로 받은 이유가 또 있거든요. 네. 저는 18대에서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이공계 관련한 일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럼 건선 지역이 굉장히 수원에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 좀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발전 가능성이 많은 데거든요. 그리고 거기 벤처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벤처 단지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 벤처 단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공계의 제 전문성을 거기 접목해서 건선의 발전을 정말 건선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거기를 선택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수원, 거기서 이제 살고 계시고, 네. 직접 지금도 이제 많은 우리 유권자나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네. 그러고 네.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12월 19일 날 다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조직을 또 모자란 부분을 다시 만들고 있던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저기 지역구에 있는 시민분들은 요즘 살아가는 게 좀 어떻다고들 얘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사실 건선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느 중소도시가 다 그렇겠지만, 근데 그분들 보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 정말 너무 많거든요.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세요. 그래도 100만 원 벌기가 힘든 그런 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보답을 못 받는,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일한 만큼 그만큼 성과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네. 그 어려움을 좀 같이 느끼시면서 좀 그들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들이나 또 이렇게 대변인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네. 출신 학교를 보면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벤처도 좀 하셨고, 네. 또 키스트 연구원으로도 계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또 예전에 그 한나라당 때 대변인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겉보기 이렇게 뵙기에는 굉장히 그 강남 스타일이십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18대 그 상반기 상임위 때 지경위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중소기업과 그 소상공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수원을 4.11 총선 때도 보면은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벤처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네. 굳이 특별히 이렇게 소상공인한테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었나요? 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제가 벤처기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법이 잘못됐거나 정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 고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 국회 와서 보니까 사실 법에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벤처기업, 특히 또 기술 집약형 벤처기업,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이 정말 진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좀 시장에서 물건이 팔릴만 하면 이 시장이 대기업에 가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렇게 봤더니 그때 그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없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거는 어떤 법안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해본 게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소상공인 단체랑 의원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됐는데 보니까 진짜 동네에 우리 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갖고 있는 가게의 그런 회원들이 모인 그런 단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 국회의원이 전화한 게 처음이래요. 연락한 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그때 한나라당은 좀 좀 그런, 그래서 특히나 한나라당 의원이 어떻게 연락했냐. 그래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구나 싶어서 그분들하고 정말 같이 4년 동안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더 배웠어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배우면서 같이 일했습니다. 저희들도 유독 그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이제 그때 야당도 있었고 여당도 있었지만, 이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또 소상공인 쪽에 있는 분들이 유독 그 배은희 의원님 쪽으로는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그쪽에도 좀, 어떤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부 이제 의원님을 초청하고 그랬던 부분들 참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좀, 집권 여당의 한 분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의문도 들었고, 그런 부분인데, 그 정도로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그렇다면 그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활동을 하셨을 텐데.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맨 처음에 한 게 SSM 그때 한참 문제, 예. 이제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진짜 골목마다 SSM 들어오는 게 진짜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정부 입장도 있고, 그래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굉장히 많이 좀, 기싸움을 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 역할이란 이제 정부와 이제 국민들을 이어주면서 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여야가 없이 다 합심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우리만 먹고 살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대외전도가 90% 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또 외국에서 압력 들어오는 거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부 입장이었고 소상공인들은 그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내 생활만 알고 또 그거를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서로 이해시키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SSM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것들, 뭐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1km로 또 넓어졌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했고, 18대 마지막에는 그 소상공인 단체 지원법이라는 거를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 사실 좀 그 법안을 내용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근데 야당은 혼자서는 참 통과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 법을 3월달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그 카드 수수료 인하법,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 인하법도 통과시켜서 조만간 아마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아마 그 지난해 연말에도 뭐 지난해부터 계속 그 이제 뭐 단체들이 이제 뭐 시위도 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 그 김영환 지경위원장하고 이제 배원 의원께서 참석하시고 또 많이 가셨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참여하시면서 그 느꼈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잘 돼서 결과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이제 좀 변경이 되고 좀 변화가 됐는데. 예. 근데 진짜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그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요. 카드를 받는 사람 입장도 있거든요. 다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는 뭐 500원, 1000원짜리를 사도 카드를 쓰잖아요. 돈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용이 편리함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김밥 하나 팔고 카드를 받으면 카드 수수료가 3%예요. 그러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카드 수수료가 다 3%면 괜찮은데, 작은 가게는 3%고 큰 대형마트는 1점 몇 %예요. 그런 게 좀 정의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근데 카드사도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에서 카드를 쓰면 일이 많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우리 대형마트는 한 번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니까. 그래서 원가 대비 생각하면 거기 수수료가 낮은 것도 맞은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편의성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우리가 육성하고 보호해야 될 상대지,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는 상대라고 제가 봐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이런 거를 좀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고, 하는 걸 꼭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제가 법이 통과되고 사실 총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법이 통과되고 총선이었는데,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면, 법이 통과된 일도 모르시고, 이것만 한다면 내가 뽑아줄게,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다녔는데, 진짜 좋아들 하셨어요. 이건 뭐 지난해 그 소상공인 단체들도 그렇고 아주 그 카드 수수료 낮추려고 참 부지기스러운 노력도 했었고, 또 정부나 물론 금융당국한테도 이제 뭐 무력 시위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결실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벤처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처가 굉장히 DJ 정부 때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거품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벤처가 조금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일자리 창출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벤처를 또 운영하셨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벤처기업은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회사에 포진하는 게 회사인데, 그렇지 않고 CEO 1인이 거의 다 그러니까 다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벤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여러 자문을 받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프라가 참 부족했고요.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금이에요. 자금과 이제 그 판로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기술 창업한 벤처일 경우에 참 어려운 게 시장에서 한번 검증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로 만든 거를 한 번 누군가가 사서 써봐야 되는데 한 번 누군가가 사주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구매 부분이 그런 거를 좀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나 정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일들을 18대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금도 이게 우리가 R&D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든 자금을 넣었을 때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는 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이제 그 아무런 연구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예. 너무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뭐 10개 투자해서 2개만 성공해도 10개 투자한 거에 한 20개, 30개 나오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개 투자했을 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은 국회도 좀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연구 지원금 부분도 그러니까 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그란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읽어주면 뭐뭐를 해낸다. 그걸 안 했을 때는 뭐 어쩐다. 이런 협약을 하는 거고 예. 미국의 경우에 내가 이러는 걸 할 거다. 그러니 연구비를 주셔.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성공할지. 이렇게 해서 줘서 미국은 연구비 준 거에 그 성공 확률이 18%예요. 아, 성공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 주고 나서 털을 안 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란 게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실패하는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가설을 면밀히 세우고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 확률이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인식의 전환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도 그렇거든요. 예. 벤처도 자금을 투자를 하고 한 80%는 실패할 거다. 그렇지만 성실 실패일 경우에 인정을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진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애플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2009년도하고 2011년도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2번이나 됐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이제 지역구를 잘 닦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고. 네, 뭐 지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게 이제 19대에 뭐 보궐이 됐든 또는 뭐 그 다음 저희 대가 됐든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지경이라든가 뭐 이런 상임위 쪽에 다시 한번 하시고 싶은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뭐 제 전공은 뭐 그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과학기술 또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아까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이 나라를 책임질 또 중요한 선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당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다 자신 있다, 이게 자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저는 뭐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다기보다는 그 대선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각 당의 이제 그 공약들, 이제 정책들을 이제 막 이제 쏟아내기 시작할 텐데. 아마도, 새누리당도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된,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또는 벤처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아마 많이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뭐 어떻게 좀 내가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법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희 뭐 각 직능 단체를 통해서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의견을 계속 받고 있고요. 네. 또 저는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 정책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씩 이제 고쳐 나온 거고 앞으로 고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뭐 그런 현장 의견을 계속 받아서 정책을 만들 거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하면 뭐 좀 이렇게 약간 좀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적인 시각들이 좀 소기업 소상공인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들 자꾸 이제 또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사실은 이 소상공인 단체나 이런 일을 하시던 분들은 여당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이거나 이럴 때는
여당이 나서지 않으면 참 잘 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많이 찾아오셨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약자 편에 서서 하는 건 여야 야나 이거는 싸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제 개인적으로는 만 270만, 700만 자영업자인데 좀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18대 때 아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활발하게 운동을 또 하셨고, 또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국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18대 때,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은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가교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법에서 해결되고 정책에서 해결되고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으로서의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은 조금 이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각이 조금 틀리나요? 아니면 좀 생각들이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국회 안에 있는 게 직접적으로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많은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제가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참 언론이 모든 거를 다 좀 보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 보도 못하니까는 특정 부분만 보도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보고 국회를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현장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역 활동하는 저희가 하기에는 참 역부족이고 언론에서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수원 건성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또 들으시고, 또 그런 부분들 또 정책에 이제 아마,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왜 국회의원이어야 되고,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거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정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 초심을 잊지 않고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으나, 국회 없으나, 현장에서의 민원,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은 찾아다니면서 계속 할 거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 활동을 제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구가 발전이 되고 각 지역구가 또 발전되면 전체적으로 또 나라가 발전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책 진단 시선에서는 새누리당 배은희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이셨고 현재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리고 수원 건성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한테 좋은 법률 그리고 정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배은희 의원 같은 지원군을 많이 좀 후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